명태균 전문 방송 송작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전문 방송이 아니고 저희는 진짜 너무 이 정권 들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쪽 애들과 저쪽 쓰레기 애들과 DNA가 똑같은 분이 탁하니 앉아서 저들의 생각을 그대로 읽어주시잖아요.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돼. 하여튼 진보 진영에 인증받고 있는 귀순 작가. 보수의 심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수의 두뇌와 심장을 그대로 가진 귀순 리포터 송 작가와 함께하는 명명타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반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큰 건을 터뜨렸습니다. 내용인즉 진짜 윤석열의 육성으로 그동안 전설로만 떠들었던 내가 영선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공간에서 당에서 말이 많네. 요런 나 되는데 윤석열도 요 내용이 실제 육성으로 까졌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공개됐던 육성을 먼저 한번 들어본 다음에 짧으니까 잠깐 들어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이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이거 아니야. 그거 처리 안 했어?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이게 처음인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윤석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제일 앞쪽으로 가가지고 맨 앞쪽에 있잖아. 네, 맨 앞쪽에 목소리. 아까 틀었던 거. 더 앞에 있잖아요. 여기. 네. 요게 윤석열의 육성입니다. 네. 잘 안 들리시면 자막을 참조해 주세요. 이게 윤석열의 육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더 재생하겠습니다. 자, 요게 내용이 뭐냐면 다시 들어봐도 음원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윤석열의 목소리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공천해주라는 얘기했죠.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라고 말하는 육성입니다. 문제는 이 육성이 녹취이긴 한데 전화 녹취를 바로 딴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태균이 누군가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당시에 통화 녹음 파일을 외부에서 재생을 한 겁니다. 스피커폰으로 재생을 하니까 지금 소리가 약간 그러니까 잡음이 정확히 안 많이 들리는 거죠. 들어있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주변 소리들이 뭐 바람 소리나 차 소리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명태균이 자기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목소리를 직접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스터 킴님께서 명이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 내용을 운전사에게 알려주는데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음성이래요. 근데 이 블랙박스를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뒤에 좀 다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윤석열의 목소리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고요. 따라서 이 목소리를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내가 아니라 이상민이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딥페이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 파일이 아니라 재생된 파일을 틀어준 거를 자연적으로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명태균한테 윤석열이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어느 시점일까? 이 시점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 통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가 뒤에 명태균의 자기 발언으로 나와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또 하나의 추가 음성을 요걸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다시 또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이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치다 저거 한치다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자, 여기까지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받기로 한 거는 김건희가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다라는 차원.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의 여론조사비를 퉁치기 위해서 선물적인 차원으로 이걸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날이 취임식 전날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통보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이거를 먼저 명태균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전화상으로, 녹음은 안 돼 있지만 명태균 파일에 있겠죠? 전화상으로 김건희가 옆에다 대놓고 윤석열한테, 오빠, 명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이 아침에 이런 일로 놀라서 전화 오게 하고 말이야. 오빠가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거를 전화 건너편으로 건네들었다는 거지, 명태균은. 그러면서 그때 인수위도 하고 뭐 바쁘게 일할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장관 뭐 안 쳐라,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단소리를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갖고 보고 말하자면 바가지를 긁히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윤석열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건 거야. 내가 분명히 공간위에는 김영선 관련해갖고 공천을 줘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 얘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김영선이 깜짝 공천을 받게 되게 하는 일종의 개입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목소리로 튀어나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상. 이거 한 방으로 그냥 얘는 탄핵감인 거고, 이거는 진짜 탄핵을 받아. 왜냐면 헌법상의 대통령이 이 정당 관련한 그 관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건데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녹취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제공을 했을 거냐? 아마도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제3의 공익제보자로 나서기로 했던 이 사람을 태우고 다녔던 운전기사 A씨. 그분의 아마도 물건 증언이라고 내지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왜 명태균이 그 사람 차를 탔을까요? 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원래 명태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천 장사하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하면서 여기저기 공수표들을 많이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뭘로 꽂아주고 무슨 대통령실에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명태균한테 아무 조건 없이 명태균이 야 내일 나 서울 가야 되는데 너 시간 좀 되냐 그러면 지차로 지기름 넣어가지고 명태균을 모셔다주는 이른바 자발적인 딸랑이 운전 기수들이 많았다는 거야. 혹시나 명태균한테 뭐라도 얻어보려고. 그래서 그 차를 타면 명태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불자의 어떤 심리 또 한 번 나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기마이를 좀 잡아야 되잖아. 뽀대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겁대가리 없이 튼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요즘 최신 블랙박스는 이 운전 상황까지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안에 블랙박스 안에 내부 목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그 차를 타는 동안 명태균이 씨부렸던 얘기들이 거의 다 녹음이 돼 있는 차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가 탔던 차들의 블랙박스는 거의 대부분 이런 영상들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영상이 아니라 이제 녹취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랙박스는 내부 음성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고 직전에 이제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 운전사 목소리나 그 브레이크 밟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내부 목소리들을 다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파일이 공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출처도 확실한 데다가 조작도 불가능해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거를 변명을 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변명할까?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뭐라고 생각할 수 할까? 있는 거는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근데 아침이야. 오빠랑 둘이 있어. 그리고 뭐 내일 취임식 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오빠가 있다고요? 그 다른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이상민이라고 말하면 이 상민이 오빠하고 이 김건희하고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는 말을 못 할 거예요. 대통령실 김영선 공천 개입 사례 공천 보고도 개입도 없었다. 김영선 공천 얘기에 그냥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조선비지와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속보로 보도를 했네요. 생판 모르는데 좋게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공천 후보가 누가 있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입으로 내가 김영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네? 이 얘기는 김영선인 줄도 알았고 김영선이라고 찍기도 했으며 당에서 거부 움직임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압력을 꾸준하게 행사해갖고 결국 김영선한테 줬잖아. 오빠 전화 갔죠? 잘 될 거예요. 이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는 절대 안 덮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늘 이런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기억이 안 남어? 옆에서 그렇게 바가지를 긁혔는데? 이거에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한 거야? 김영선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장관은 누구 앉혀라, 누구 앉혀라 얘기를 다 일일이 잔소리 해가지고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태균이랑 그저 좋게 이야기한 거고 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위 실드로는 절대 이걸 덮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변고가 생기는 거죠. 이마만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던,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는 본 적도 없다고 했던 데 대한 거짓말이 드러난 거잖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통화한 거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렇죠. 그거를 대비한 상황에서 이것뿐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얼마가 더 터질지도 모르니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야. 심지어 명태균이 카바칠 수 있는 것 또는 명태균 폰 안에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명태균이 감추려고 했던 것 또는 명태균 주변 사람하고 했던 것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대변인실 서면 공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서 처음 보게 됐다.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윤한홍. 네,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근데 기억이 없는 게 나와버렸네 벌써. 자, 아니 이게 그럼 내 기억이 약간 내가 잘못됐나 보지라고. 내가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그럴 얘기를 수 있는 하겠죠. 거지. 네. 하지만 앞으로도 터져 나올 게 명씨도 모를 만한 내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도 모르고 흐르고 되는 얘기가 많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 신불자들은 사람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틀어줘야 돼. 이게 내 명함이고 자산이거든. 내가 건물이 있어, 회사가 있어, 번변하게 내세울 게 있어.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녹취. 가는 데마다 안 틀었겠냐고. 세호도 혹시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고위급이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날 때 녹음기 켜놓으세요? 내가 만난 최고로 높은 고위급은, 우리 때는 헤드폰에 그 기능이 없어서 벽돌편이었고. 네, 박철원 월계수의 회장님을 만난 게 네.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제일 높은 높았다. 사람 만난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녹취도 없었고 네.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치 쪽에는 힘을 못 썼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처남은 제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더욱 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명태균이 지금 이게 까발려짐으로 인해 갖고 더 이상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논리가 무색해졌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왜 그때 카톡에서 오빠는 명태균도 그랬잖아. 아, 이거 김건희 씨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웃긴 게 그럼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할 때 오빠는 그럼 어떤 오빠냐고. 어떤 오빠야? 그 오빠도 친오빠야? 어? 말이 대통령 앞뒤가 자격이라는 맞잖아. 워딩까지 나왔는데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로 해서 이제 명태균이 위기에 봉착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용산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환 임박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빨리 명태균 입 막아, 더 이상 터지기 전에 막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명태균의 입을 막고 숨겨져 있는 녹취나 이런 걸 까기 위해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서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니까 명태균이 벌써부터 일종의 안전장치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얘기했던 변심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과의 공적인 중요 녹취도 있다. 그리고 카톡 2,000장이 넘는 캡처, 내가 파묻어 놓고 있던 거, 그거 던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측에라도 특검으로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하고 나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면 끝이니까. 이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 자기를 공익제보자로 써주면 특검에서 내가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쪽에다 검찰 측에서 안 준 자료들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라고 양쪽에 지금 동시에 비둘기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은. 왜? 신불자는 그래야 사니까. 명태균 근데 그래. 명태균에 저는 한해서 신불자들 모든 신불자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야, 너는 세상에 나쁜 사기꾼이야, 이 새끼야. 너는 그 양쪽을 다 이용해 너는- 먹고 다닌 놈이잖아. 넌 네가 제일 나빠, 이 양아치 정말 새끼. 명태균 너는 브라보. 진짜. 뭐지? 잘한 짓이에요.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사기꾼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 배신 때릴 수 있다는 마음. 자꾸. 명태균이 내가 깃털입니다. 내가 몸통입니다. 이래가면서 이 모든 건 나 혼자 했고 이 정권과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를 처벌 이럴 놈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얘는 진짜 뼛속까지 사기꾼 양아치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의리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새끼다. DNA 자체에 의리가 없다. DNA 자체에 의리가 없다. 의리 있어. 그렇게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저는 명태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이 밉긴 밉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을 탈취해간 주요 수괴와 그 중요한 수괴범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우리는 명태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잘 달래야 된단 말이야. 그 쓰레기 새끼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나라가 이 모양이 됐지만 그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데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들과 증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저지른 일, 네가 마무리 짓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얘 명태균 때문에 설사 윤석열의 어떤 신변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망가진 나라는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망가진 나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어찌되거나 빨리 이 나라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신불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불자가 무슨 뜻이에요? 신용불량자이기도 하지만 신의가 없는 자이기도 한 거예요. 신이 없고 신뢰 없고 세상에 못 믿을 자꾸 나를 보면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와. 도끼가 나오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지금 명태균의 마음이 많이 돌아선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만간 명태균은 돌아선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녹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명태균은 태도를 반용산으로 돌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론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이제는 막 튀어나올 거라는 겁니다. 즉, 이번에 줄을 서가지고 블랙박스를 까주신 운전을 해주셨다고 하는 A씨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일까요? 예를 들어, 명태균한테서 대통령이나 김건희의 목소리를 들었어.
들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간 게 아니라 나 이거 좀 녹음하면 안 될까? 라고 해갖고든지 아니면 우연이든 뭐든 사기꾼을 만날 때는 항상 녹음을 켜야 되니까 녹음기를 켜놓고 있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들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이거 언젠간 돈 되겠지, 언젠간 보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지금 풀어야 돼. 자, 불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늦게 오시면은 자리 못 차지하시고요. 일찍 오시는 분이 가장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블랙 똑같은 프라이데이. 정보라고 네. 하더라도 똑같은 대목의 녹취라고 하더라도 먼저 집어넣어야 가격이 높지. 또 이거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고 나도 그거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못 써먹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명태균이 흘린 녹취들과 각종 부스러기 증거들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이 러쉬가 이 제보 러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막 음질 좋은 거, 사안 중요한 거 이거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못 믿겠다. 스스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51% 이상은 이미 용산을 버리기로 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 명태균이 정치 브로커를 했다,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 이거는 큰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여론조사가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대가성이었다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공천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의 무상의 선물이 아닙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았으니까 또는 창원 산단이라는 걸 받았으니까 이거는 명백한 뇌물죄가 돼요. 매수죄 내지는 뇌물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뇌물죄를 공유한 죄와 그 뇌물죄를 받은 윤석열은 둘 다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뇌물의 금액이 1억이 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건 최소가 10년이에요. 일단 구형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과 명태균은요, 사실상 10년짜리 뇌물수수, 특검법상의 뇌물수수죄,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보태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조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양쪽이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명태균은 그 부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내가 이거 인정하고 다 준 걸로 하고 내가 대가 받은 걸로 하면 그걸로 날아가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일종의 폴리바게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뇌물 수수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거나 이 사람의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사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워딩이 굉장히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다 내지는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물을 한 거야. 무상으로 아무런 바람 없이. 그랬더니 여사님도 나한테 공천을 선물로 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디올백이랑 똑같아진 거야. 아무런 의도 없이 선의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선물을 준 사이예요. 라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게 명태균의 워딩인 거죠. 즉 검사들아 이렇게 수사를 해다오. 라고 지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스승의 날에 선생님한테 선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카네이션 꽃도 못 줘.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한테 또 선물을 못 하는데? 왜 선물을 받지? 그러니까 이 명선생님은 선생님 중에서도 가장 비싼 대가가 드는 선생님인 것이죠. 왜? 가르치는 게 특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명태균에 대한 단독들을 때려가면서 지방선거에 관여한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이렇게 끊어가면서 김건희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시도한 적이 없다. 윤석열은 몰랐다라는 걸로 해갖고 계속해서 명태균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김진태 컷오프에 대한 날, 네. 이날에도 명태균이 자기가 이거를 해줬다. 내가 이거를 살려줬다. 라고 하는 내용의 녹취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진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힘을 빌려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22년 4월 18일 밤에 명 씨가 이제 강기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오늘 김진태가 명 씨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땡땡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고 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손을 잡고 막 흔들더래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나 어제 잠도 못 잤어.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사모님 그래갖고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태가 하도 자기 살려달라 그래서 밤 12시 넘게 김건희하고 통화하느라고 자기는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김건희 활동 시간이 그 시간부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전화 받고 또릿또릿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얘는 12시 반부터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발언인 겁니다. 박원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걔네들은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런 적 없다. 영향받은 적 없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 내일 또 사진 까줘. 녹취록 까진다고. 충성 맹세하는 거, 그거 녹음 파일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김진태와 박원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이제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선쯤이나 총선 공천쯤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선으로 넘어오면 다 망한다는 거거든. 정권 자체를 내놔야 돼요. 그냥 지선이나 이거 되면 지사 날리고, 담당 있는 사람 사퇴하고, 국회의원 뭐 관련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재판해갖고 한 1년, 2년 끌다가 나중에 대법 판정 나오면 그때 가서 보궐선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수습이 되는데 대선으로 연결돼서 날아가 버리면 이게 끝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공천 하나만 받았겠냐는 거야.